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투자 분석 보고서 두 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나노캠텍하고 애경케미칼, 이 두 화학기업 얘기죠. 맞습니다. 첫 번째 나노캠텍 보고서는요. 단기 기술 지표나 수급, 특히 재무랑 공시 쪽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애경케미컬 보고서는 사업 구조나 미래 주가 시나리오, 또 성장 동력이랑 위험 요인 이런 걸 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좀 관점이 다르죠, 두 보고서가.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두 보고서를 통해서 각 기업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위험 요인이 뭔지 딱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특히 두 기업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나노캠텍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나노캠텍, 이 보고서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초고위험 자산이라고요? 초고위험이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입니다. 이게 지금 3년 연속 영업 적자 상태거든요. 3년 연속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24년에도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면 2025년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관리 종목 지정되면 그게 거래 정지나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하나가 다른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정말 펀더멘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네요. 근데 보고서에서 또 매우 중요하게 본 게 수급이던데요. 기관 투자자 순매수가 거의 0이다. 이 점을 지적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이죠. 이런 큰 손들이 이 종목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완전히 배제했다고요? 네.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고 주가도 낮으니까요. 소위 동전주잖아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엔 좀 그렇죠. 그럼 누가 사고 있는 건가요? 분석에 따르면요. 유일하게 좀 대량으로 매수한 걸로 보이는 주체는 이른바 세력. 그러니까 좀 투기적인 성향의 자금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세력. 근데 더 문제는 이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도 한 900원에서 950원 사이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물려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은 없고 들어온 세력도 손실 구간일 수 있다. 그럼 기술적으로도 그 950원, 거기가 뭔가 중요한 가격대인가 오네요. 철의 장벽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950원이 공교롭게도 100억 규모 전환사채 CB의 전환가액이기도 하고요. CB 전환가액? 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의 본전 혹은 탈출 희망 가격 정도로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아래로는 820원, 위로는 95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이런 예측이군요. 그리고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문제도 언급됐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노캠텍은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다. 이런 산업 전망이 혹시 있더라도요. 기업 내부의 재무 리스크, 그러니까 관리 종목 가능성, 또 언제든 주식으로 풀릴 수 있는 CB 물량 부담, 즉 오버행이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 투기적인 관점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겠네요. 네, 보고서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은 극도로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캠텍 상황은 정말 명확하네요.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애경케미칼로 넘어가 보죠. 나노캠텍과는 그림이 아주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긴 어떤가요? 네, 애경케미칼은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랑 성장성 높은 신사업,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개의 엔진이군요. 그렇죠. 기존에는 가소제나 폴리올 같은 화학 제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요. 동시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 특히 음극재 바인더나 친환경 소재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도 이걸 좀 주목하고 있나요? 2차 전지 성장주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이 회사를 단순 화학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성장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해요. 그런 기대감을 좀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었고요. 오, 좋았네요. 특히 중요한 건
신사업인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냈다는 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죠. 아, 첫 흑자.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500억 규모로 2차전지 소재 공장 증설, 투자도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점이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주는 거죠. 수급도 나노캠텍이랑 완전 반대네요. 여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요 매수 주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평균 매수가는 한 11,200원, 기관은 11,500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지금 수익권에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럼 이 가격대에 한 11,000원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량도 그 구간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단기 예상 저점은 11,000원, 고점은 13,000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주가 예측은 좀 특이하던데요. 평균 목표가는 13,000원인데 예측 범위가 엄청 넓어요. 아, 맞아요. 그게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2025년 10월 목표 주가를 확률 가중 평균으로 13,000원이라고 하면서도요. 시나리오별로 보면 최상일 땐 28,000원까지 가는데 최악이면 4,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4,000원에서 28,000원이요? 와, 이건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극단적인 예측 범위 자체가 애경케미칼이 가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험 요인은 뭔가요? 애경케미칼의 아킬레스건이랄까요? 여기서는 주로 외부 변수를 꼽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요. 외부 변수요? 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등, 이게 원재료 가격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소위 캐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아, 유가랑 전기차 시장? 네. 아무리 회사가 잘해도 이런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실적이나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됐어요. 오늘 본 두 보고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나노캠텍은 관리 종목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존립 자체에 대한 내부 리스크가 제일 크고 수급도 불안정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애경케미칼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성장 스토리를 쓰려고 하고 있고 수급도 괜찮은 편인데 결국 유가나 전기차 수요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격이 다른 두 케이스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이 두 분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노캠텍 같은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외부 거시경제 변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